자, 안녕. 우리 7회까지 벌써 이렇게 많이 화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신 기간이기는 하지만 화작은 똑같아. 사실 지문, 본문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방식은 패턴 찾는 거,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그 핵심 내용들 거기에다가 표시하고 읽는 거 밖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내신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작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변형 문제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쌤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맨 앞장을 보면은 1세트, 2세트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는 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세트부터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똑같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 알지? 자, 시간을 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멈추고 꼭 풀었어야 돼. 그러면 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화법 8로 가보면 영수와 지민이의 대화가 있는데 요거 내용 되게 간단했지? 그리고 정말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대화구나.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어도 됐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영수 잘 지냈니? 지민이 그럭저럭 반응이 좀 시큰둥하네. 자, 영수가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지민 별일이 없어. 자, 근데 얘들아 영수 웃으면서 여기다가는 밑줄 하나 좀 그어주시고 웃으면서 이거 왜 밑줄이야? 비언어적 표현인 거 맞지? 우리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언어 이거 그냥 복습 겸 하는 거야. 비언어적인 표현. 그래도 너랑 나랑 단짝이었는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지민이가 고민을 얘기합니다. 나 자꾸 집에만 있는다. 용수 뭔 일 있니? 자, 그랬더니 밑줄이죠. 대인관계 트라우마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일 기억나지?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공유하는 경험.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너도 알고 있는 경험을 이끌어냅니다. 공감받기 위해서겠지. 자,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영수가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서만 지낸다니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거 공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어떤 책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도 트라우마 얘기가 나왔대. 그리고 지민이가 궁금해하니까 영수가 뭐라 하냐면 밑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는 것 밑줄 긋고 책과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지민이가 응 나도 벗어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영수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도 있대요. 자, 그랬더니 지민이가 과거에 불행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불행하지는 않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주고 있는 거 맞지? 그랬더니 영수 결국 하고 싶은 말 이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과거의 불행이 현재의 나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랬더니 지민이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방법을 물어보니까 영수 밑줄이에요.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 밑줄. 자,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고 지금의 행동도 다르게 선택이 된답니다. 그랬더니 지민이 그럼 목적을 만들까? 했더니 영수가 하는 말 중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만 밑줄 좀 그어주시고 우리 소통 즐거움 요런 걸 한번 목표로 삼아보자. 그리고 너 원래 사람들 좋아했잖아. 자, 그랬더니 지민이가 맞아. 그 다음 영수 그래. 그러니까 너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민이가 얘기합니다. 성찰 변화 시간 필요한 것 같아. 고마워.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쌤하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면 자아 개념과 관련지어 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문제 풀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거야. 답이 4번이었죠. 4번부터 보면 영수는 지민이의 자아 개념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거 있잖아. 너 옛날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했었지? 그게 너의 성격이었지?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근데 이거 안에 있는 보기는 중요해. 왜냐면 화작에서 그래도 한 번씩 문제를 좀 간간히 출제하던 거거든. 그래서 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보기 지문 읽어보면 사람은 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자아 개념을 만들어 갈 건데 옆에 자아 개념 동그라미 치고 묶어줍니다. 별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신념 태도로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에 대한 나의 생각이야.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얘들아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도 자아 개념일 수 있지만 여기서 초점 두는 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의식하는 나의 모습이 자아 개념이라는 거야.
되겠지? 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는 나에 대한 개념을 높여주고 부정적 이해는 나의 개념을 낮춰준다는 거야. 당연하지. 누군가가 나를 자꾸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의사소통 상대가 누구고 또 어떤 메시지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개념,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자아 개념은 다시 그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쳐. 이것도 쉬운 얘기 맞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사소통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잘 못하겠지? 그럼 못하다 보면 또 내가 나를 작게 생각할 거고 다시 의사소통 참여 못할 거고 악순환의 고리를 겪는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아 개념이 높아지잖아? 그럼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대. 나 이런 사람이야. 너네들 나 좋아하니까 받아들여 줄 수 있지? 라는 거. 그리고 자아 개념이 낮아지잖아? 그럼 나를 감추려고 한대요. 되겠죠? 그래서 이 보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나를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나의 생각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으로 가면 일기를 썼는데 나오지 않은 거 내용일치라고 보면 되지. 이것도 답만 가겠습니다. 3번 보면 인간이 과거의 불행한 일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책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 우리 책에서는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현재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겠죠? 이거 내용일치라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쌤하고 통합 지문으로도 가보도록 할게. 길기는 했지만 이런 지문을 끊어 읽게 해야 됐다는 거 또 생각하면서 갑니다. 자, 가 부분은 회의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든 부분이라고 얘기하네. 부분이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자, 그러면 각각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수영이 저번 회의에 나왔던 얘기를 정리할게. 묶어주시면 학교 탁상 달력 디자인을 업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손으로 제작하자. 그리고 그 그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발산할 기회를 주자. 자, 공모전을 개최해 보자. 그리고 안내문을 작성해 보자는 것 닫아주시고 옆에다가 요약이라고 써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요약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영이가 말하는 거 마지막 메모 쳐주세요.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 자, 오늘 회의의 안건을 이제 또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성태 밑줄 응모하고 싶은 달의 특징이나 계절감이 잘 나타나는 작품 밑줄 그어주시고 밑에다가 동그라미 1이라고 써주세요. 뭐에 대한 동그라미 1?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1번인 거죠. 요 물음에 대한 답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형수가 좋습니다. 동의하면서 거기다가 학교 달력이니까 또 밑줄 각 달마다 있는 학교의 대표적인 행사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내문에 넣을 내용 두 번째 학교 행사도 넣자. 자, 그리고 수영이 오 괜찮네. 응모할 작품 내용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럼 내용은 끝났어. 됐지? 이제 방식으로 가나봐요. 근데 고은이가 근데 작품은 꼭 손으로 그려야 할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기도 하던데 했더니 애경이가 손 그림이든 컴퓨터를 이용한 그림이든 밑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형식이라고 하나 써줄래? 내용이 요렇게 두 가지를 포함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그릴까는 형식에 대한 거, 방법에 대한 거잖아.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형식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요것도 의견으로 줬으니까 밑줄 그어놓게 형식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 그랬더니 형수가 근데 그냥 응모할 작품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만 하면 안내문 읽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연할 것 같아. 그럼 막연할 것 같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위에 밑줄 그은 거랑 화살표 쭉 이어주세요. 왜? 반대 의견을 그냥 화살표로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네 의견 조금 그런데? 라고 이제 반응하고 있고 그니까 응모 작품에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밝혀주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미애가 형수야 그러네. 그리고 공모전인 만큼 심사 기준 이것도 네모 쳐주시고요. 심사 기준 네모. 자, 이것도 좀 제시하자. 심사 기준은 공모전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니까. 자, 그랬더니 형수가 동의하면서 알려줄 거면 또 네모 치세요. 작품 심사 절차.
이것도 알려줍시다.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야 준비가 편하니까. 자, 그랬더니 수영이 그렇습니다. 친절한 게 좋네요. 그리고 또 네모칩니다. 수상 인원 및 등급 이것도 알려주자. 자, 그리고 성태가 얘기하는 것도 네모칩니다. 작품 제한 기한과 제출 방법 네모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애경이 그쵸, 그거 중요한 정보죠. 그리고 저는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팀으로도 이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팀으로도 밑줄. 자, 그랬더니 이제 미애가 그렇긴 한데 공모전이다 보니까 밑줄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방금 우리 팀으로 하자라는 거에 반대한 거 맞지? 그러니까 화살표로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서 그건 형평성 어긋나. 자, 개인과 여럿이서 한 거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했더니 이제 애경이가 또 반박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팀으로 작업할 때 협업의 어려움도 있잖아. 팀이라고 꼭 유리한 건 아니다. 했더니 이제 성태가 두 개의 반박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절충해줘요.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묶을게요. 자, 성태 말에 묶어주세요. 팀으로 응모는 가능하게 하되 2명으로 제한하는 것 닫아주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절충 가로치고 대안이라고 써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에 절충한다는 거는 이거의 일부 이거의 일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은이 좋습니다. 팀의 구성원이 많으면 무임승차도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개인이든 팀이든 밑줄 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 하나씩만 하자라고까지 추가 의견도 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애들 아직 덜 읽기는 했지만 너네들이 표시한 걸 보면 네모들도 되게 많을 거고 밑줄도 많을 거야.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줄 긋고 네모 칠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표시하는지를 너네들이 자꾸 체화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 돼. 쌤이 네모 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다뤘던 건 내용, 절차, 수상 기준 등등등 이런 걸 안내문에 넣자라고 하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모를 쳤어. 근데 되게 우연히도 다음 우리 나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제목이 돼서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 나를 읽고 난 뒤에 가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으면서 표시한 것들이 결국 문제로 나온다라는 걸 너네들도 알아야 돼. 언제까지 쌤이 다 찾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갔더니 미애 좋습니다. 공정할 것 같네요. 자, 고은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공모전이 끝난 다음 요것도 얘들아 밑줄 그어줘. 입상하지 못한 작품을 모아 온라인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밑줄 긋고. 왜 그러냐면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들도 역시나 작은 칭찬에서 시작하거든. 그랬더니 수영이가 또 동의합니다. 이거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해보겠대요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쌤이 이까지 읽고 난 뒤에 바로 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풀 수 있는 두 문제는 있다고 했어. 잘라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자, 수영이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지난 회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주제를 제시한다. 너무 답 아니야 얘들아? 맨 앞에서 수영이가 했던 거 끝이잖아. 그리고 밑에 한번 눈 이렇게 내렸다 오면은 이런 것들 없었지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 거의 5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면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쌤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하셨어야 됐어요. 애경이는 자기의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얘기를 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앞으로 가야지.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이라고 했으니 왼쪽에 있는 사람 이름 보면서 애경 처음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 창의성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애경이가 한 말 다양성. 요렇게 그냥 찾아줬으면 됐어요. 자, 그럼 나머지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쌤하고 답으로 가겠습니다. 4번으로 가면 성태는 자신의 세 번째 발언에서 응모 방식에 대립하는 의견 중 한쪽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둘이 대립을 막 하고 있었어. 이거 팀으로 할까 개인으로 할까 했더니 딱 해결해주죠. 절충하자. 팀으로 하되 2명으로 제한하자 라고 그 반반의 의견을 가지고 왔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됐죠? 자, 그럼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나로 가시면 됩니다. 자, 나 읽어보면요. 학교 달력 그림 공모전 안내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을 다 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로 한번 가시면요. 1. 내용 조건. 아까 우리 봤었던 1번, 2번이잖아. 1번, 2번. 그치? 자, 그리고
나도 보면은 뭐야 나를 보면 그림의 양식 뭐 매체 어떻게 하는지는 제한 없다. 우리 아까 형식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내용 조건 밑에 있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2번으로 갔더니 제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주의사항 있고 그 다음에 심사 및 절차 있어. 뭐 대강만 보고요. 이제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지금 읽어봤자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면 자, 보세요. 이를 반영하여 나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우리 보기 지문에서 1-가, 1-나, 2-가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 앞에 거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 왜? 이거 보면서 바로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1번 위에 있는 기억을 보는 거야. 1-가에서 달의 특징과 계절감을 살리라고 했는데 어떤 달을 명시해야 한다. 그치, 우리 몇 월 달 거 할 거다 라는 그런 너네들 몇 월 달을 응모할 건데 라는 내용이 아예 없네. 그러니까 우리 1번 선지로 가서 기억을 반영하여 3의 하위 항목에 응모하고자 하는 달을 명시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대요. 자,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자, 3의 하위 항목으로 가면 주의사항에다가 넣을 만한 얘기인가 생각하세요.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어떤 그림을 응모할 거야. 근데 이게 몇 월 달입니다 라는 거 꼭 명시하세요. 주의사항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거 납득되지 않으면 세모 처리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리고 2번까지만 쌤하고 보겠습니다. 자, 2번을 읽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면 1-나는 내용이 아닌 형식에 대한 거야. 아까 쌤이 언급했던 거다. 자, 그러면 2번 니은을 반영해서 1의 제목을 내용 및 형식 조건으로 수용한다. 그럼 앞으로 살짝 가서 1이 아까 내용에 대한 그런 말밖에 없었으니 형식 끼워 넣는 거 참 좋은 거 같아. 맞는 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으로 가면은 자, 미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보기의 미음. 2-다는 응모 기한 및 응모 작품 제출과는 무관한데 이의 항목에 있대. 그럼 2-다부터 한번 볼까? 2-다. 자, 응모 기한 및 제출 방법. 개인 혹은 팀당 한 개의 작품만 응모할 수 있고 팀 제한 인원은 2명으로 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미음의 얘기가 한 개의 작품을 2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낼 수 있다라는 제한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제출 방법보다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으로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얘는 어디다가 옮기라고 했냐면 4는 작품 심사 및 기준 절차. 근데 이건 기준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만 해야 되는 어떤 제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3, 주의사항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쌤이 방금도 이렇게 설명하다가 약간 좀 정신을 탁 놓잖아? 그럼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 이거 볼 때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작품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래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봤더니 점수가 쭉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이거를 보기 위해서 아까 우리 기준 절차 한 번은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보면은 개인정보는 가린다고 합니다. 얘들아, 마지막 4번을 같이 보는 거야. 자, 예선 심사를 하는데 첫 번째 짝대기를 보니까 개인정보는 가릴 거고 두 번째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빼고 난 뒤 평균을 내겠대. 그리고 뭐 계절 및 달의 특징, 참신성, 기본기 이게 심사 기준이 될 거고 동점이면 우선순위가 높은 거 요거 뭐 기본적인 그 기준으로 하겠답니다. 그리고 월별 1위 심사는 뭐 월별 3편씩 선정해가지고 공개할 거고 그리고 또 선호도 투표도 한다네. 우리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호도 투표도 합산해서 심사 점수와 그 다음에 득표수 반영해가지고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고 하네. 자, 그리고 1위, 2위, 3위로 하고 1위를 표지 그림으로 하겠다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하고 밑에 거 한번 보면서 가자. 기억으로 갈게요. 자, 응모자 이름을 ABCDE로 하는데 개인정보 가린다고 했던 거 반영된 거 맞네.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각 칸의 숫자들은 응모자 작품을 심사한 점수인데요. 5명의 심사위원이 최상위 최하위 점수를 뺀 나머지 평균한 거 이거 아까 나왔었잖아. 맞고. 그리고 예선심사 결과 지금 응모장 중 1위는 C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눈 들어서 싹 보면은 C가 총점이 제일 높은 거 알 수 있어.
그죠? 하지만 선호도 투표에서의 득표수에 따라 1위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C 작품이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득표수가 거의 40%를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치, 옆에 있는 애들 비등비등 하다 보면은 못할 수도 있겠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면 다음으로 AB 작품은 동점이야. 근데 우리 아까 동점할 때 무슨 기본기가 높은 걸로 한다며. 자, 근데 이런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심사 기준인 기본기라는 거는 얘들아 가나 순으로 위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가 항목의 점수가 큰 거 위에 보니까 그러네요. A가 5점으로 B의 4.8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절한 작품은 탈락이라고 안내해 드렸죠. 만약에 D의 작품이 표절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다음 점수 E 작품이 1위 심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왜 얘들아? D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E의 총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1위 심사 1, 2, 3등 안에는 못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네요. 좀 재밌다 이거. 그래서 이거 변형 문제 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의 예선 심사뿐만이 아니라 인기 투표도 하는 거 그것 때문에 1, 2위 바뀔 수 있고 그다음 동점일 경우에 좀 예민하게 봐줘야 되는 거 그 정도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문제로 가면 문제가 되게 많았네. 자, 여기서 온라인 전시회를 할 거야. 이거 맨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건데 만약에 떨어진 친구들한테도 뭔가 칭찬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기 아이디어를 반영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러면 1번 가에서 고은이가 언급한 방금 쌤이 얘기한 거야. 노력의 보상을 그다음에 또 칭찬을 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거든. 그리고 2번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특징을 살리고 직접적으로 유도하래. 그리고 반복도 하래.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1번으로 가면 이러한 전시회 여러분들의 격려입니다.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합시다. 뭐뭐 해요. 뭐뭐 해주세요. 라는 참여가 없네. 그래서 1번 제끼고. 그치?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에 꿈이 커갑니다. 참여해주세요. 참여 유도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반복이 없죠? 제끼고요. 그 다음 3번 수상은 못했어도 우리 밥상은 차려야겠죠? 자, 미입상작들로 차린 진수성찬 많이들 오셔서요. 마음껏 즐기세요. 참여 유도하는 거 맞아요. 오세요. 즐기세요. 하니까. 근데 여기도 반복은 없네요. 그죠? 그리고 4번으로 가면 전시회는 온라인, 댓글은 온라인. 라임 넣는 거 보니까 일단 반복이 많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작품으로 꾸민 전시회에 오셔서 댓글로 그들의 대가를 주세요. 참여도 유도하고 있고 댓글이라는 쌍방향 이런 것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네. 재밌네. 그리고 5번으로 가면 여기서는 뭐뭐 해주세요 라는 참여 유도가 없네. 제끼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것도 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지금은 풀이하기 위해서 하나 둘 전부 다 봤던 거지만 너네들이 실전이라면 눈에 두드러지는 참여 유도, 뭐뭐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먼저 좀 골라놔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장문 8 첫 번째 세트의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우리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문입니다. 가볍게 가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사랑,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 일 포스티노. 영화 일 포스티노는 이탈리아 우편 배달부인 마리오 동그라미, 유명한 칠레 시인 네루다 동그라미 둘이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마리오는 네루다가 아내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걸 의아해하는 등 네루다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밑줄이죠. 영화가 진행될수록 변화하고 성장해 나간다. 영화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리오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는 동그라미 사랑이요. 사랑. 자, 그 다음 묶어주세요.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의 감상이죠. 나도 역시나 동의합니다. 자, 내가 영화에서 주의 깊게 주목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갑시다. 첫째, 네모 치시고.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시적 표현의 눈을 뜨게 되는 마리오의 모습. 둘째 네모칩니다. 시 가르치는 네루다와 배우는 마리오 제자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모칩니다. 사랑 정서를 부각하는 영화의 구성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죠. 다음 문단으로 가면 첫 번째입니다. 자, 우선 영화 속에서 마리오는 베아트리체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수백 마디 말보다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의 힘을 느껴요. 시에 매료된 마리오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대중하게 알리고 마음도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마리오를 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묶어주세요. 한 여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모습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그 주목한 점은 방금 묶어놓은 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주목한 점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자, 네루다 마리오 관계 흥미로워. 시 중간에 놓고 묶어주세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소통을 해나가는 두 인물의 모습 닫아주세요.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가면 국어교사를 꿈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러면 옆에다 쓰세요. 진로와 연관이라고 써주세요. 진로와 연관. 자신의 꿈 얘기하면 진로와 연관시킨다 라는 패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디귿 보면은 국어교사와 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좀 쓸모없는 말 맞지? 왜 문제는지 알겠네요. 주제에 필요 없는 말이니까 버린다 이런 거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영화의 구성적 측면도 인상적입니다. 묶어주세요.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낸 자연 배경 요겁니다. 마지막 포인트. 자, 그리고 한편의 예술작품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까지도 살펴야 하는데 이 작품 역시도 엽서 속 배경과 같이 배경을 돋보이게 하는 음악과 그 다음에 인물들의 어떤 사랑을 부각시켜 줄 수 있었대. 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 배경이나 음악 같은 형식을 통해서도 영화가 풍부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문단으로 가면 묶어주세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사랑은 특별한 관계에서만 성립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닫아주시고 옆에 거 다시 묶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 기초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닫아주시고 밑에다가 인식변화라고 써주세요. 인식변화. 인식변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자, 그리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고 표현함으로써 인간다워진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갈게요. 자, 보기 또 있습니다. 1번 문제로 가면은 감상문에 대해서 이렇게 써진 게 있는데 쌤이 또 간지러워가지고 자, 감상문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네. 그럼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 돼요. 1번 제목에서 감상의 대상을 드러내면서 내용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사랑 얘기 나와 있으면 됐고 영화 이름 나와 있으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있죠. 자, 그 다음 2번 1문단에서 어떻게 이 영화를 만나게 됐어? 라는 거 없었잖아. 그치? 그리고 3번 2문단에서 등장인물의 변화 과정을 영화 속 대사가 나온 적이 있나? 있기는 했어 얘들아. 근데 어디 있었냐면 이거는 3문단에 있었지. 마리오의 질문에 대해서 시를 이해하는 가장 이거 인용 있기는 했어요. 근데 2문단에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4번 3문단에서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아까 진로와의 연관 있었다고 했고 5문단 그렇지 변화된 생각 인식 변화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 패턴을 찾으면 문제에 다 반영되는 게. 자, 그리고 2번으로 가면은 얘들아 요거는 답 2번이야. 쌤이 따로 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로 또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보다 좀 많다고 했어. 그래서 시간도 6분 들여서 풀었던 거 지금은 뭐 9분 10분까지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쌤도 잠깐 끊었다가 우리 두 번째 세트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세트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72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화법 8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모의 면접이네. 면접도 네모치고 동그라미 치는 거 많았지. 어떤 거에? 물어보는 사람의 핵심을 너네들이 찾을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읽어볼게요. 면접관 반갑습니다. 지원자 큰 어려움 없이 왔어요. 면접관 다행입니다. 시작할게요. 자, 그럼 어디다가 표시해야 돼?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맞지? 왜 전공하려고 하는데 요 이유 여기서 가장 핵심이잖아. 그랬더니 밑줄입니다. 생명 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고 싶어서 이유에 대한 답변이죠. 자, 저는 어려서부터 생명과학 좋아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패턴 나온다. 어떤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밑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주시고 경험.
그리고 우리 책 이름은 네모 치셔야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대. 자, 요런 책을 읽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면접관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얘들아? 어떤 기어 맞지? 어떤 기어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랬더니 밑줄 첫 번째 줄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시대에 인류를 질병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게 세계적인 기어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번엔 어떤 거? 알고 있는 것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 맞지? 너 그 과정 알고 있니? 했더니 자, 첫 번째 줄 밑줄 어렵고 난관이 많습니다. 밑줄 어렵다는 건 알아요. 어떤 의약품이든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 난관이 있습니다. 합성 신약과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신약도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임상 실험을 통과하지 못해 중도 좌절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주도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런 위탁 생산이나 그리고 바이오 복제약 성과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이 말해요. 밑줄 그을게요. 위탁 생산 밑줄. 그리고 복제약 밑줄 차이 동그라미요. 자, 이 용어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잘 대답을 해줬죠. 위탁 생산이라는 거는 두 번째 줄 대신 생산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복제약이라는 거는 또 그 다음 줄 밑줄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품을 상품으로 출시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이 두 개가 어떻든지 간에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자,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이 뭘 물어봐요? 어떤 거에 표시했어? 어떤 노력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에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실험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 과목 밑줄 쫙 그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부장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독서, 토의, 학교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렇네. 그러면 네가 입학할 경우 또 동그라미죠. 어떤 목표와 자세. 왜 동그라미인지를 자꾸 납득시켜야 돼, 너네들 스스로한테. 자, 그랬더니 어떤 자세로 할 거냐? 저는 빼어난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연구자들이 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읽을 책 밑줄이 네모 쳐야 되죠. 한국 제조업의 나아갈 길. 여기에 나온 주장처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까지 마지막에 다진 포부까지 얘기하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전공 분야에 대한 생각을 진술할 때 독서 경험. 얘들아, 독서 경험 아까 우리 2번이나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 2번 포부를 밝힐 때 전 지구적 관점. 이거 전 지구라는 건 얘들아 온 세계라는 말이거든. 근데 얘가 하는 말 중에 세계에 기여한다라는 말이 엄청 많아. 맞는 말. 3번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반문하여 뭐 이런 거 있었니 얘들아? 무슨 말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지. 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4번 노력한 내용 쭉 얘기했었고, 그 다음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내용, 이거 아마 위탁 생산과 복제품 요런 거 얘기할 때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거 3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그느드와 관련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볼게. 자, 이것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어려서부터, 위에 거부터 보면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 의지가 있을까? 라고 하면 기억에 대한 판단. 얘 어려서부터 이거 관심 있었다며. 그러니 관심 있어 보이는 거 맞지. 그리고 2번 긍정적인 의미 부여하고 사명감 가지면서 선택한 것으로 의지. 그치, 세계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앤데 의지 있죠. 자, 그리고 니은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해와 역량이 있나? 라는 거를 보고 있는데, 일단 3번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정에 어려움 이해했었지 아까. 그치? 근데 신약 개발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서 우리 신약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지 않았나? 그치? 우리나라 충분한 어떤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잘 하고 있어. 신약 개발은 못하더라도 뭐 복제품이라든지 위탁 생산 이런 것 쪽에서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5번으로 가면 시행착오 두려워하지 않아. 나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했던 거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을 뛰어넘었네. 얘 지원 분야의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나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화법이 바로 또 나왔는데 대화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빠르게 쌤하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힘내줘. 뒤에 있는 우리 장문들이 좀 간단했었잖아. 자, 그럼 보겠습니다. 대화요. 시즈니,
윤지야, 오늘 또 안 좋아. 대화들이 전부 다 애들 상태가 이상하네. 윤지, 아니야. 자, 시진이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 들어줄게. 윤지, 그게 말이야. 시진, 천천히 말해도 돼. 윤지, 심한 말 들었어. 시진, 그랬구나. 자세히 얘기해 줄래? 윤지,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요거는 밑줄입니다, 드디어.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밑줄 그어주세요. 안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뭔가 단점이었어. 근데 시진이가 물어봅니다. 그래, 맞아. 너 어려워하지? 나도 사실 많이 긴장해서 이해가 돼. 엄청 공감적인 태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근데 윤지가 말하기를 열심히 발표했어. 발표 잘 마무리했는데 밑줄이죠. 민수가 다가와서 놀리더라고. 이게 포인트네요. 자, 그랬더니 시진이 아이고 아팠겠다. 윤지, 근데 나도 민수한테 잘못을 했어. 민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밑줄 민수한테 너는 뭐 얼마나 잘하냐? 라며 크게 화를 냈대. 그치 얘들아, 이거 고3 때 읽을 만한 지문인가 싶기는 하다. 자, 그랬더니 민수가 또 빡이 쳐서 왜 빡쳤지? 그러고 갔대. 자, 그랬더니 시진이가 아이고 공감이 된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네 말에 민수도 상처받았겠다. 했더니 윤지 이 부분 물결 밑줄 해주세요. 내 기분이 안 좋은 진짜 이유는 나쁜 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려서야. 그랬더니 시진이가 이제 막 얘기를 해줍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거지? 했더니 윤지, 응, 후회돼, 사과하고 싶어. 그랬더니 시진이가, 응, 민수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갈등 해결할 때는 사과하는 게 좋겠지. 했더니 윤지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지? 했더니 시진이가 정중하게 해라. 그 다음에 잘못 인정해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지. 그 다음에 또 잘못 지적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굳이 얘기하지는 말해. 그치? 그리고 윤지, 어이구 고맙다. 사과하러 갈게. 그리고 시진이가, 응, 너도 나중에 사과 좀 잘 받아줘라 하고 끝나네요. 조금 그렇다, 그지? 자, 그리고 1번은 쌤이 대충 볼게요, 얘들아. 4번으로 보면 리을에서 네 말에 민수도 상처받았겠다, 그치? 라고 하는 거 우리 윤지의 어떤 감정 표출 아니잖아. 윤지란다. 시진이의 감정 표출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이거 다른 거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가면 사과의 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나머지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얘들아. 괜히 민수 탓하는 거 드러나면 안 됩니다. 답 2번이에요. 아이고 읽지 말고 넘어갈걸. 자, 그냥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장문 2가지입니다. 조금 힘내서 가보자. 자, 첫 번째 거는 오케스트라 모집을 위한 안내문이라고 하네. 자, 질문에 답하라고 하는데 쌤도 이거 어떻게 보냐면 되게 빠르게 훑어봐. 뭐 표시 같은 거 잘 없잖아. 대충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문제로 가서 왔다 갔다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꿈이 빛나는 오케스트라 제목 대충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자,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거다. 고등학교와 지역 구민들로 구성된다. 세 번째 줄 이거는 밑줄 긋자 얘들아. 땡땡고 학생과 땡땡 지역 구민들로 구성된. 그리고 옆에 세대의 장벽을 넘어.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한다는 거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 모집 대상. 악기 연주 가능한 사람 어느 정도 기본만 되면 되고 모집 분야 뭐 피아노 같은 거 지원 방법 그냥 블로그에서 하라고 하고 실기 안내 여기서 하라고 하네. 그리고 공통곡 4개의 봄 1악장 요거 하고 심사위원 이런 사람이다. 됐네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위 안내문을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의 일기다. 잘못 이해한 거. 1번 땡땡구에 살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꾸준히 연주했으니 괜찮아. 아까 어느 정도 치면 된다며. 그 다음 2번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네. 좋다. 맞지? 그 다음 3번 일단 신청서 제출하면 실기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 이거 나 못 본 것 같아. 그럼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원 방법 3번 제출한 사람은 실기시험 볼 수 있대.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4번 개인곡은 모두가 잘 아는 곳으로 선정돼야 됐더니 전통 민요. 아까 우리 무슨 봄 그런 거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실기시험 안내 방법을 보면 공통곡 비발디의 사계 중 제1악장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개인곡이 잘 아는 곡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답은 4번이다. 전통 민요로 해도 되긴 하는데 잘 아는 곡 이런 얘기는 없었어.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면은 지휘자 악기 연주자로 된 이 세 사람의 정보도 검색하면 뭐 좋지.
됐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이 앞에 있었던 신청서를 좀 고쳐보래, 선생님이. 자, 어떻게 고치라고 하는지를 보자.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안내문은 정보 전달하려는 목적의 글이기 때문에 밑줄 꼭 필요한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 밑줄 긋고, 자, 정확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안내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대. 그리고 제목 동그라미 치시고, 제목도 밑줄 안내문의 핵심 내용 밑줄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야지만 목적을 알 수 있대요. 제목만 보고도. 또한 독자가 따로 찾아봐야 하는 정보를 제시할 때는 밑줄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리고 바로 밑에 더불어 밑줄 일시 및 장소와 같은 필수적 정보는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강조.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각자료.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갈게요. 자, 1번. 기억은 안내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기억으로 가보면은 우리 요거는 제목이었네. 꿈이 빛나는 오케스트라 뭐 어쩌라고 모집이라는 말을 넣어줘야겠네. 그러니 1번 가족 모집 수정하는 거 좋네요. 2번 지원 자격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네. 미은으로 가면 연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 기본만 되면 됩니다.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 그러므로 다른 악기와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수준. 얘들아, 이것도 다른 악기랑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이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바꾼 것도 문제야. 답은 2번이네. 그리고 3번 디귿은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대. 피아노를 비롯한 멜로디 악기? 멜로디 악기가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피아노, 바이올린, 실로폰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리을 누리집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주자는데 그러네, 사이트가 없네. 그래서 사이트 넣어주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각자료를 좀 쓰자 했더니 시각자료 없으니까 넣으면 참 좋겠네요. 이거 황당하네. 자, 그래서 우리 요 장문 지문도 괜찮고요.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길기는 하다. 힘내자 얘들아.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의 초고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훑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주제 수면 실태와 개선 방안. 2번 필요성과 목적. 자, 수면은 우리의 욕구이다. 건강에 중요하다. 잠이 모자란다고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다.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다. 조사 방법. 자, 기간도 주고 있고 방법 내용. 수면의 개념, 긍정적 기능. 설문조사 학생들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조사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백과사전에서는 수면의 뜻 주고 있고요. 신문기사에서는 저녁 시간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자라는 얘기. 그리고 낮에 자거나 주말에 몰아서 자면은 안 된대. 규칙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전문가.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낮에 야외에서 햇볕을 쬐면 좀 억제됐다가 밤이 되면 분비가 돼서 수면을 원활하게 된대. 그러니 포인트는 20분 정도는 햇빛을 쬐자라는 거고, 너무 잠들기 전에 휴대폰 보지 말자라는 내용. 그리고 통계 자료에서 WHO 에서는 8, 9시간을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OECD에서는 8시간 22분을 잔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넘어갈게요. 가니까 평균 수면 시간과 수면 만족도. 일단 평균 수면 시간이 얘들아 8시간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면은 충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충분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갈게요. 저녁 활동 뭐하니? 개인 자습, 인터넷 이용, 수업, 기타. 뭐 이렇게. 그 다음 생활습관 햇빛 쬐는지를 보고 싶나봐. 자, 너네들 수면 충분하니? 충분하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머지 학생이지. 이거부터 갈게. 수면 충분하니? 라는 응답자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했던 애들이 166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20분 이상 햇볕을 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햇볕을 좀 쬐야 되는데 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이나 정보기기 보니? 라고 했을 때 잠 부족한 애들의 80%는 본대요. 자, 그러면은 결국 햇빛도 좀 쬐는 게 좋고 휴대폰도 자기 전에는 쓰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가겠네. 자,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과 해석을 보면 청소년 수면에 대한 발표, 우리 국제기구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적어. 그리고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대요. 자,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생활습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은 적게 해. 다시 말해 햇빛 너무 안 쬐. 근데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 휴대폰 보는 거 너무 많이 해. 그러면 할 말 딱 정해졌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2번부터 가겠습니다. 얘들아, 2번의 답은
1번 수면의 긍정적 기능을 알고 수면의 중요성 알아야죠. 맞죠? 할 말 있죠? 근데 2번 평일에 확보하느라 부족해진 수면은 공휴일에 보충하자. 얘들아 몰아서 자지 말라고 했잖아. 답 2번이네요. 결론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그리고 3번, 4번, 5번 쉬었죠? 그리고 이제 1번으로 가면 윗글 5의 설문 문항을 작성할 때 반영되지 않은 거 5는 아까 우리 요 그래프 잔뜩 있었던 거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수면 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항 후치 얼마나 자니 물어보려고 첫 번째 거 하는 거 맞지? 그리고 수면 만족도는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너 만족하니?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문항이었죠. 자, 그리고 수면 시간 부족의 이유를 저녁 시간 활동과 관련 짓기 위해서 3번 너 저녁에 뭐 하니? 물어봤던 거니까 당연하고요. 4번으로 가면 좋은 생활 습관이 수면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지 확인하도록 4문항 이거 그거잖아. 좋은 습관이니까 햇빛 쬐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니 4번으로 가는 거 맞죠? 햇빛 쬐는지. 근데 5번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학습 시간 못지않게 길다. 얘들아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쓴다가 포인트가 아니라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것 자체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뭔가 상식을 좀 이용한 문제였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은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7회까지 왔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패턴이 익숙해서 모든 문제를 너네들이 다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한두 개 계속 틀린다. 여러 번 보세요. 계속 선생님 따라오면서 패턴을 문제 풀 때 너네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인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작반도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